네, 바로 하루 앞으로 앞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오늘 IBK 투자증권에서는요, 삼성전자에 관련해서 3분기 모바일도 가전 부분에 기대 이상이 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영업이익이 11조 2,400억 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일단 3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 이상을 넘어설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전망치가 나왔는데 전문가님 역시도 이 10조 원 이상이 좀 넘어설 것이라고 보시는지 시각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증권사에서 지금 컨센서스 자체가 10조 원 정도, 매출액 한 64조 원 정도 발표를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기관 쪽이나 외국인 쪽에서도 수급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그 뒤에 흐름이 이제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당장에는 내일 발표는 이제 그 정도 수준에서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11조까지도 내다보는 이제 그런 시각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11조가 그러면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할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은 결국에는 조금 지켜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일단 실적은 좋을 거는 분명히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좀 확인할 게 좀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영업이익 3분기 10조 원 이상은 넘어설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주셨지만 주가도 이에 반응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뭐 주가 6만 원까지 안착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가능성은 좀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삼성전자 실적도 중요하지만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과의 어떤 지금 무역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뉴욕 증시가 안정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느냐 내지는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조금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계속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좀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어디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3분기 실적에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화웨이를 압박하면서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거둔 이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악재로서의 역할보다는 오히려 호재로서의 역할을 조금 더 해준 게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수요를 좀 끌어내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압박이나 이런 부분이 앞으로 좀 발생될 수 있다면 삼성전자도 실적이 그동안에 좀 좋았지만 오히려 앞으로 안 좋아질 수 있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제 미국 대선 이후의 어떤 방향성 이 부분이 조금 더 저는 더 중요해 보인다. 그래서 당장의 내일 실적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대선 이후에 진짜 큰 방향성이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신고가를 낼 수 있을지 없을지 좀 가늠할 수 있는 이제 방향키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현재로서는 화웨이 반사 이익을 받으면서 호재로는 작용하지만 멀리 본다면 미국 대선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해외 이슈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지만 미국의 SMIC의 제재 공식화로 좀 인해서 국내 반도체주들의 영향 어떻게 흘러갈지 이 전망도 참 궁금하거든요. 관련주 가지고 계신 분들 좀 잘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믹 제재를 공식화했다. 아무래도 이제 스믹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반도체를 이제 생산을 하는데 설계랑 생산을 같이 하는 게 우리가 이제 IDC 업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마이크론 이런 기업들에 해당을 하죠. 근데 이제 설계를 따로 하고 생산을 따로 하는 이제 그런 업체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파운드리 업체 중에 하나가 이제 스믹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세계 5위 업체고요. 중국에서 이제 최대 반도체 업체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그쪽으로 이제 뭐 소재라든지 장비를 수출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수출할 거면 미국 상무부 허가를 좀 받아라. 이제 이런 발표가 지금 이런 발표가 좀 나오면서 아무래도 시장은 다시 한번 이제 제2의 화웨이 사태가 좀 벌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좀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좀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파운드리 업체, 뭐 동부하이텍이라든지 DB하이텍이죠. 삼성전자라든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대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메모리 쪽에서는 이렇다한 어떤 호재성의 뉴스가 아직까지 좀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파운드리 쪽에서는 하이닉스가 점유율이 지금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좋은 부분, 나쁜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반드시 호재일 거냐 좀 더 지켜볼 부분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수혜주를 좀 찾아본다고 하면은 파운드리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삼성전자라든지 DB 하이텍 이런 정도로 좀 압축해서 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운드리 업체 쪽에서는 또 반사의 기대감이 유효하지만 또 반면에 메모리 업체들은 불확실성의 구간이기 때문에 좀 멀리 잘 파악을 해보시면서 플로어 관련 있는 기사들, 플로어를 잘 참고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실적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내일도 또 LG전자 잠적 실적이 발표되는 날입니다. 일단 뭐 코로나 때문에 집콕 쪽들이 많아서 TV 수요가 많아졌다. 그래서 TV 판매가 잘 됐다. 이런 기사들은 좀 봤거든요. 일단 앞으로의 전망 좀 어떻게 보실지 3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앞으로의 이야기까지 해주신다면요. 네. 3분기 예상 실적 LG전자가 이제 매출 16조, 영업이익 한 8천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한 7천억에서 지금 컨센서스가 좀 상회됐어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9천억까지도 내다보는 이제 그런 증권사가 또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LG전자 같은 경우는 21선을 타고 가는 대형주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사실상 실적이 상당히 지금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실적이 개선되는 이유는 물론 가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매출액 증가도 분명히 있겠지만 기대감도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이 화웨이를 지금 압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덕을 보고 있는 게 삼성전자, 그다음에 이제 핸드폰 쪽에서는 화웨이가 지금 점유율이 꺾인다라면 당연히 덕을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 기업 중에 이제 LG전자가 있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감도 있고 물론 실적에 대한 어떤 부분들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지만 사실상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으므로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비중을 좀 줄여 가신 다음에 흐름이 좀 다시 보는 전략도 저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적은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화웨이 제재에 대한 어떤 기대감 앞으로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단 실적이 너무 좋다 그래갖고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진 않고 오히려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매도를 조금 해서 비중 조절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은 다시 한번 21선이 조금 안착이 될 때 내지는 뭐 지지를 받을 때 이제 이런 흐름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고 난 뒤에 접근하시는 전략으로 좀 가시는 게 아무래도 현재 변동성이 큰 장에서 리스크 관리하시는 방법이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G전자 관련해서는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관련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중 축소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 원하시는 분들은 21선의 안착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닝 시즌 이후에 또 이에 관련돼서 궁금하실 분들 참 많을 것 같아요. 실적주 대 가치주, 희비는 좀 어떻게 될까? 저도 참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자, 변하지 않는 진리는 실적입니다. 사실상 워렌 버핏이 가장 좀 추종하고 있는 어떤 법칙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치주다라고 하는 거는 실적 대비 주가가 굉장히 저렴한, 그러니까 싼 주가를, 그러니까 싼 주식을 우리가 가치주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제 같은 이야기일 수 있는데 현재 이제 실적주 같은 경우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뭐 IT, 그 다음에 지금 뭐 자동차, 화학이라든지 기계 쪽, 바이오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재로서는 실적주로 좀 분류가 되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이번에 수출 증가율이 좀 증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7개월 만에 좀 증가가 됐죠. 그러니까 3월달 이후에 최초 있었던 일. 근데 이제 가장 탄력적인 흐름을 보니까 최근에 뭐 금호석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탄력이 좋은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었다시피 현재로서는 이제 그런 종목들은 어느 정도 사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현재로서는 조정을 좀 충분히 받고 바닥 쪽에서 내지는 조정을 그 상승 이후에 횡보하는 이제 그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굳이 따지자면 두 가지 업종을 좀 같이 공략하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실적주는 이 숫자로서 성적표를 보여주기 때문에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치주도 함께 가져가는 게 좋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돌아온 어닝 시즌에 호실적 예상되는 섹터, 그 안에서도 어떤 종목 보면 되는지 빠르게 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한우 시스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이제 공주 업체죠. 아무래도 이제 공주라는 거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 내부에 들어가는 뭐 히터라든지 에어컨 지금 국내 점유율 1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세계 지금 내노라는 이제 기업들에도 수출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한우 시스템이 2분기 적자였는데 3분기는 흑자가 좀 기대가 된다. 근데 최근에 현대차, 기아차 뭐 많이 오른 거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올라간다는 이유 자체,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품주 쪽으로 당연히 매수가 쏠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한우 시스템이 지금 주목할 수 있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이런 어떤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하면서도 기대감이 좀 충분히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신재생 관련주, 그다음에 자동차 업종, 실적 턴어라운드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주가는 그동안에 조정을 좀 크게 받았어요. 뭐 가격적인 조정이 좀 크게 받았다기보다도 굉장히 좀 지루한 모습. 그러니까 지금 차트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월봉을 보시면 2013년도에 한번 올라오고 2014년도에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 좀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한 5년 동안 횡보하는 이제 횡보 조정을 좀 거치고 있다라는 거고, 최근에는 물론 한 2달 정도 단기적으로 반짝 오른 부분들이 좀 있지만 오히려 이게 박스권이 돌파될 수 있다라면은 저는 조금 더 기회가 아닌가. 그러니까 올해 횡보한 만큼 여기서 돌파된다면 추후 좀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좀 강화될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최근에는 8월 달에, 그러니까 8월 12일 날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지금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월봉을 봐도 박스권이고 현재 일봉을 보셔도 2달 동안 박스권이에요. 이 얘기는 방향성이 이제 곧 정해질 때가 됐다는 얘기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망치형의 양봉을 좀 보여주고 있으면서도 일단은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어서 현재 추세는 상당히 조금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매수 가격은 13,000원에서 12,500원까지는 좀 열어둘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표치는 아무래도 이제 박스권 상단까지, 그러니까 월봉의 상단 라인까지는 좀 열어두시는 게 저는 전략적으로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11,000원. 아무래도 지금 상승이 처음 시작됐던 요 양봉의 저점 자리가 훼손이 되면 그때는 다시 한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좀 접근하신다면 지금 자리가 상당히 조금 매력적인 종목이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호실적이 예상되는 종목 한우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전략도 다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홍희진 대표님 고맙습니다.